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검찰개혁 어느 세월에, 부제는 검찰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전 국가기관인 검사 집단인 검찰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무지막지한 피해를 온몸으로 겪은 피해자입니다. 이 얘기를 얼마 전에 올린 공직자 정치인 공기업 밥줄 끊고 숨통져요 국회의원 바꿔먹기 라는 동영상에서 일부를 소개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 맞서 싸우기도 했지만 비겁하게 피하고 숨은 기억도 있습니다. 역시 30년 전쯤의 일인데, 서울지검 특수부 주임검사와 특수 1부장, 그리고 서울지검장, 이렇게 3명을 상대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일면 광고를 통해서 맞서 싸우려고 당시 2천만 원이었나? 광고비를 수표로 끊어놓고 실행 직전에 집안 어른들께 들켜서 마지못해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쟁점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건도 기소된 사례가 없이 사문화하다시피 하고 피해 국민만 계속 양산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때 실행하지 못한 제 자신의 비겁함을 무척이나 후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의 서울지검장, 특수 1부장, 주임검사, 이 3사람 모두 각각의 불명예스러운 일로 신문기사를 장식하며 물러나긴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검사의 역할, 무능과 불법행위, 검찰개혁, 이런 것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명색이 검찰총장 출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검찰 정상화에 관한 이렇다 할 공약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거니 진득하게 기다리면 뭔가 나오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소리들만 연일 터져나오는 터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심리가 발동했는지 이 동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아서 이 동영상 하나로는 어림도 없겠지만 우선 하나씩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틀 전 3월 30일자로 올린 일제장려운동, 국산불매운동 편이 이 맛보기 또는 예고편이었다고 해도 되겠네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봐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2년 반 전인 2019년 10월 20일 어딘가에 올렸던 검찰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의 글을 중심으로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정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삶은 소대가리 정부 5년 내내 검찰 개혁이니 검수완박이니 총장 갈국이니 총장한테 대치기 당해서 먹던 밥그릇 홀라당 뺏기기라니 조용한 적이 없었지만, 그것이 극에 달했던 무렵에 그냥 지켜보기가 하도 한심해서 올렸던 글입니다. 원문은 이 동영상 댓글로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 무언가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문제점과
정확한 해결 방법은 모를지언정 적어도 누가 거짓 억지 주장을 하고 생떼를 쓰는지, 어떤 주장이 더 옳고 그른지 그걸 분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보고 겪고 알게 된 검찰 관련 경험과 정보,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검찰, 여러 명의 검사가 모여서 일하는 집합기구입니다. 법원에도 판사 외에 법원 공무원이 있듯이 검찰에도 검사 외에 검찰 공무원이 있는데, 이런 검찰 공무원과 검사를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개인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검사 개인이 우체국, 구청, 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와 같은 국가기관,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인 개인이 독립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직무를 행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등이 있으며, 이들을 일컬어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우체국의 고유 업무를 집배 공무원들이 이제 나눠서 행하는 그런 다른 기관과는 달리, 검찰의 고유 업무를 나눠서 행하는 것이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는 검사 자체의 고유 업무를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집합체를 검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라는 국가기관은 무슨 역할을 하며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하며 국민은 검사라는 국가기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때는 우체국을 이용합니다. 여권은 구청을, 주민증은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잘잘못을 다퉈서 금전으로 회복하는 민사재판은 법원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잘잘못을 다퉈서 벌을 주는 형사재판은 법원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즉, 민사재판은 당사자인 국민이 재판 절차를 직접 챙겨야 하지만, 형사재판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가 챙겨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검사입니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로 검사에게 부여한 직무이며 권한인 기소권, 공소권이라고도 하죠. 민사재판에서는 국민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대신 증거를 확보하고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장으로, 제3자가 피해를 입은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장으로 검사에게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부탁, 요구, 지시, 명령, 이건 어떤 단어를 쓰느냐는 여러분 각자 자유네요. 여튼 그렇게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통해서 검사에게 일을 시키고 검사를 활용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이 청원할 권리를 고소 고발장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헌법 제26조 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 심사 의무를 검사가 수사와 공소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재판과 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의 역할은 국민과 법원 사이에서 중간 통로를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일 수도 있고, 반대로 민사재판과 달리
검사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번거로운 재판 절차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고 쓸모있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상대하기 벅찬 흉악한 범죄자나 가해자에 대하여 공권력인 검사가 대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추가 피해나 오물이 튀는 것을 막으며 치안 안전과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검사는 존중되고 높이 평가받을 만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에 대한 오해 혹은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같은데, 무소불위의 검찰권, 기소권 독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비대 권력. 이 단어들을 들으실 때는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검찰이 고쳐야 할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유지해야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할 가치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무소불위의 검찰권, 기소권 독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비대 권력이라고 비판하는 부류들이 오히려 뭘 모르고 떠드는 걸거나 무지에서 비롯된 헛소리거나 아니면 검찰권을 피해하고 와해하려는 범죄 집단이거나 검사나 검찰을 장악하려는 불순 집단은 아닌지 경계하고 감시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표 딱지만 붙이면 주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구석진 곳이든지 험한 곳이든지 갓 태어난 신생아든지 오늘 내일 사격을 헤매는 중환자든지 구별하지 않고 배달되는 무소불위의 우편 배달,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여권과 주민증, 이렇게 모든 공권력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무소불위로 행해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소불위가 아니라 사람과 대상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를 눈치를 보거나 행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의 무능이거나 청탁으로 부패한 범죄이거나 정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우체국의 우편 집배나 주민센터의 주민증 발급도 완전 독점권을 행사하는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검찰이든 다른 기관이든 한 곳의 관청에서 주관하여 집중하여 기소권 독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린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것이 고소고발권을 행사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효율성과 편의성 면에서 월등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다면 국민들은 그만큼 더 번거롭고 불편하여 효율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나 기소권 수사권을 함께 갖는 비대 권력이 혹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성이 있다면 그걸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경찰이니 검찰이니 공수처니 지들끼리 서로 차지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인 국민과 민간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분산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같은 주소지로 배달되는 편지와 소포, 이거 전문성, 효율성, 편의성 차원에서 우체국이 독점하지만 소포 부분은 민간 택배회사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민이 선택할 기회를
늘려주고 우체국과 민간 택배 회사 간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전문성, 편의성, 효율성도 높아지는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원고가 되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을 공유하는 제도가 병행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이 되니까 이건 다른 동영상에서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동영상이 한 4편 정도 되는데 지금 검찰개혁 어느 세월에 2편하고 수사권 조정 누구 멋대로, 그 다음에 검사인사권 누구 맘대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공수처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 태어나서는 안 될 이유, 뭐 대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차근차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